역사를 모르면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베트남으로 짧게 여행을 가든 비즈니스나 기타 이유로 장기 체류를 하게 되든 만약 베트남의 과거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방문하게 된다면 베트남에 있는 기간 동안 보다 즐겁고 재미나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의 고지도를 통해 기원전 1000년 전에 시작된 발랑 왕조에서부터 호치민 주석에게 권력을 넘기며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수립되는 1945년 응우엔 왕조까지 베트남 왕조 시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트남의 왕조 역사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깍지에우다이 베트남이라는 베트남의 모든 왕조 책에서는 기원전 3000년 전에 베트남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주 베트남 대사로 오랜 기간 근무했던 이몽재 작가는 저서 베트남 견문록에서 베트남 역사에 대해 대개는 청동기 시대였던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발견된 유물로 입증된 자료에 따르면 기원전 1000년 전 낀박 지역에서 고대 베트남 왕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합니다. 베트남 연대기를 한국사 연대기와 비교해보면 고조선 시대에 베트남도 발랑 왕조가 시작되었고 삼국시대에는 약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고려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독립왕조인 응호왕조가 탄생했습니다. 하노이에서 80km 떨어진 푸터 지역에 최초의 왕조인 발랑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발랑 왕조는 18명의 흥왕이 통치한 후 BC 3세기경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도를 보면 동허이가 위치해 있는 꽝빈성 정도까지가 베트남의 최초 영토인 것으로 확인되고 후에와 다낭 남쪽으로는 당시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청동기 및 철기 문명이 시작되고 벼 경작 문화가 정착되며 산속의 동굴에서 넓은 평야로 내려와 사는 삶으로 바뀌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화에 따르면 18번째 흥왕에게는 아들이 없고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선띵이라는 산의 신과 결혼하여 산으로 갔고 이후 무엉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안즈엉부엉이라는 장군과 결혼하였고 이후 꼬로아라는 평야로 내려와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우락 국가가 됩니다. 터이 박투옥이라는 시기는 북부의 지배를 받은 시기라는 뜻입니다. 베트남의 어우락은 중국 남월국에 의해 멸망하고 남월국은 한나라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한나라는 총 3개의 군을 두어 베트남을 지배하였는데 북쪽의 자오찌, 중부의 꾸전, 남부의 련남입니다. 이 시기 베트남은 안남이라는 이름으로 하노이 근처 똥빈의 수도를 두게 되는데 약 1000년의 긴 시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배 기간 중 베트남인들의 계속적인 저항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하이바증이라는 증자매의 봉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문자, 문화, 예술 등 많은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900년대 이후 중국의 당나라가 쇠퇴하며 혼란해지자 베트남의 웅옥구엔이 베트남 바익단강에서 중국 함대를 물리치면서 마침내 중국 지배를 종식시키게 됩니다. 바익단강 전투는 강물의 수심이 낮아지는 것을 이용해 강바닥에 말뚝을 박아 적군의 함대를 몰살시켰던 전투로 하노이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외세와 맞서 싸운 대표적인 전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웅옥구에는 오래 살지 못하였고 그 후 12명의 스권이 등장하는 군웅 할거의 시대가 됩니다. 그중 딘보릴이라는 인물이 모든 스권들을 제압하고 968년 딘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딘 왕조의 가장 큰 특징은 수도를 하노이 주변에서 님빈으로 옮긴 것입니다. 전쟁에 능했던 딘보리는 산으로 둘러싸인 님빈의 지형이 방어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계속적인 중국의 간섭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수도를 님빈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노이 여행을 가게 되면 방문하게 되는 짱안이 바로 님빈에 있습니다. 띠엔네 왕조 약 30년 후 등장한 리 왕조는 원래 레왕조의 장군이었던 리공우원이 설립했습니다. 리공우원은 황제로 등극한 후 리타이또 즉 리태조로 불리게 됩니다. 리왕조 시대의 문화와 예술, 특히 유교 제도와 더불어 학문이 크게 발달했고 나라의 제도들이 새롭게 정비되었습니다. 참파라는 국가가 지도에 등장했는데 참파는 2세기 말 베트남 중부와 남부에 걸쳐 세워진 나라로 19세기 말까지 독자적으로 존재합니다. 혼인을 통해 조정으로 들어온 쩐씨가 세력을 확대한 후 리왕조를 무너뜨리고 쩐왕조를 설립하게 됩니다. 쩐왕조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시기 몽골족이 3차례나 침입했지만 쩐흥다오 장군이 모두 격퇴하게 됩니다. 쩐왕조 시기에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남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쳤으며
중부의 후에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전흥다오 장군은 베트남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하노이, 호치민, 호이안 등의 주요 도시에서 그의 이름을 딴 도로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왕조 후기에는 베트남이 혼란했던 시기로 중국의 명나라가 계속적으로 간섭하여 저항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레러이가 탕롱의 한 호수에서 배를 타고 전쟁의 승리를 다짐할 때 거북이가 검을 몰고 왔고 그 검으로 명나라 군을 몰아낸 후 후기 레왕조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노이에 있는 호안게임 호수는 검을 반납하다라는 의미로 이곳의 응옥선사에는 박제된 거북이와 함께 레러이 장군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레왕조 시기 남쪽으로 영토 확장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고 참파 왕국의 영토는 남쪽으로 더욱 밀려나게 됩니다. 후기 레왕조에는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국가 원칙으로 삼았으며 역사서를 편찬하여 베트남 역사를 정리하였습니다. 레왕조 후기 베트남의 남북이 분열하게 되는데 남부의 떠이선에서 꽝중이 농민들의 지지를 얻고 혁명을 일으켜 남북의 각 제후들을 제압함은 물론 중국의 개입까지 격퇴하여 베트남을 통일시키게 됩니다. 꽝중 황제는 베트남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베트남 왕조 중 최초로 황제가 되어 중국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왕조입니다. 하지만 꽝중 황제는 39세의 나이에 요절하였고 고구려가 나당연합에 의해 무너지듯 응웬 왕조가 용병의 지원을 받아 떠이선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떠이선 왕조 시기에 도망했던 응웬 푸가잉이 용병의 도움을 받아 탕롱을 점령하고 응웬 왕조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탕롱에서 중부의 후에로 옮긴 후 탕롱은 지금의 하노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꼼잔깐가냐 라는 말이 있는데 적을 데려다 아군을 해친다는 의미로 베트남인들의 응웬 왕조에 대한 생각이 좋지 않고 떠이선 왕조의 멸망을 아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58년 프랑스가 다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응웬 왕조는 끝까지 싸우지 않고 프랑스와 1884년 보령 조약을 맺고 식민지배의 슬픈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이후 후에 지역만 보존받은 채 명맥을 유지하다가 1945년 호찌민 주석에게 권력을 넘기고 베트남 왕조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베트남 왕조 시대에 대한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좋아하는 시대, 존경하는 인물에 베트남인들과 공감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여기까지 지도로 쉽게 이해하는 베트남 왕조 시대 영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